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은입니다. 네, 저는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저는 윤갑입니다. 네. 자, 소연님. 지난주에 좀 특이한 곳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19일에 팟빵홀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취재차 겸사겸사 다녀온 건데 이름이 백투더퓨처 프로젝트 토크 콘서트. 백투더퓨처?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아닙니까?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오, 영화 GV인가요? 뭔가요? 영화 GV에 간 것은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게 생각할 만한 행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정부 부처에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과기 정통부에서 업무혁신 TF를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과기 정통부에서 업무혁신 TF. 저 이제 가만 갈게요. 네, 완전히 지루하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다는 재밌었어요? 거. 네. 업무혁신 TF들이 네. 그동안 했던 성과들을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를 직접 가신 동기가 뭡니까? 궁금한데요. 이 취재를 간 동기가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파토님을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데 네. 파토님 아세요? 알죠. 과학하는 사람들. 네. 과학하고 자빠졌네. 과학하고 앉았네. 이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동네 사람이랑 종종 육회 소주도 마셔요. 아 그래요? 네. 이분 굉장히 재밌죠. 과학의 대중화를 굉장히 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행하는 행사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갔냐면은 제가 사실 정치 신세계 왜 하냐 묻는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그게 다죠. 그거 아니면은 더 재밌는 일도 많을 텐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명분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신세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소홀하다. 예. 정부. 제가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서도 그 정부 기관, 정부 부처들을 다 팔로잉을 하고 계속 지켜보는 편인데 의외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묻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정의하는 일들, 정부 네. 부처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되게 아무도 홍보를 안 해줘. 솔직히 언론들이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지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하고 있던 참에 마침 행사를 한다니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손발들, 아이디어들을 손발들. 그렇죠. 구현해내는 것은 결국 정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답답합니다.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고 사실 언론에서 청와대도 안 다뤄주는 판에 해외 순방에도 기사는 안 써주는 판에 얼마나 무관심 속에 묵묵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외되고. 네,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데 철저하게 묻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소개를 드리고자 그 첫 방을 열었습니다. 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갑표 소장님 진짜 문끌하시네요. 사실 제가 야당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야당 전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무도 검증을 안 해. 이 비인기 종목을 다루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막 좀 팩트를 틀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와 신선한 뉴스다. 너는 정과 야당의 전문가다. 전문 분야를 하나 더 늘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포부입니다 이게. 네, 항상 그 니치를 찾아가시는 네 그렇습니다. 윤갑표 소장님이신데. 청와대 얘기해봤자 트위터리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아유 청와대는 잘 하는데. 맞아.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치 혐오예요. 정치 과잉. 정치 과잉. 네. 자 다시 백투더퓨처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 하는데 네. 그 10개 TF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일단 백투더퓨처라는 이름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사실 정권이 바뀌면요 TF는 늘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대충 지나면 대충.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기만 살짝 보고만 잘하고 이 시기만 살짝 넘기면 다 옛날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습을 탈피하고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이래요. 미래로 돌아가자. 과거로 백해서 네. 미래를 땡겨오자. 아.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취지인데요. 이름 잘 지었죠? 네. 자 그럼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날은 크게 세 개 세션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장 세션, 과학 세션, 두 번째가 성장 세션, 세 번째가 소통 세션입니다. 그래서 TF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TF는 알프스라는 TF입니다. 이름 특이하죠. 네. 그래서 R&D를 조금 더 R&D 전문가들의 관점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죠? 네. 네, 그런 이야기인데 R&D를 하려면은 연구 개발을 하려면요. 사실 다 전문가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죄다 행정 업무가 훨씬 더 빡세다고 해요. 이런저런 보고서 만들고 문서 만들고 RFP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구 제안서 같은 거, 제안 요청서 같은 거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겠다라는 TF라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어떡할래라는 TF가 있어요.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름 골 때리죠. 네. 이 나오는 이름들은 그 TF1들이 직접 만든 이름도 있고 또 유영민 장관이 직접 이름을 만든 네. 것도 있는데요. 유영민 장관이 야 이름부터 완전히 골 때리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어떡할래는 어떤 걸 다루는 팀인가요?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중이온 가속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왜 쫄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쫄지 마, 쫄지 마. 이미 쫄았어. 얘기해 주세요. 네. 가속기가 네. 한마디로 입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에너지를 높여요. 네. 그럼 입자가 쪼개집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에너지의 성질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입자를 찾아서 기초 과학의 네. 발전을 이루고 실용적인 분야로 늘리는 예, 음. 확장에 뻗어나가는 그런 게 가속기예요. 네. 근데 중이온 가속기는 나도 설명 더 이상 못하겠는데 여기까지가 나도 한계인데 예, 중이온 가속기를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걱정과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스타일인데 네. 아이솔 형태의 중이온 가속기가 있고요. IF 형태의 중이온 네. 가속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짬뽕을 했어. 짬뽕을 한 형태의 고수 네, 의원님.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자, 아이솔과 IF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몰라. 아, 참. 그러니까 과학책들 좀 읽으라고. 네.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해 줄까? 아니, 그 넘어갈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던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이온 가속기, 입자 가속기가 잘못되면 네.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다큐 봤던 것도 어쨌든간에 기억나는데. 이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네.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진행되도록 격려하고 힘을 몰아주는 TF를 만들었던 게 바로 어떡할래. 중이온 가속기 어떡할래. 네. 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대박 성공을 거둬서 이 외국에서도 되게 호응을 많이 보내줬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예산도 있는 처음에 계획한 예산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 오. 이게 포인트다. 노벨상. 네, 더 이상 아는 안 단어 알아봤어요. 왔다. 예, 그렇죠. 아는 단어 일단은 네. 정리를 하고 모아서 새롭게 나눠 쓸래? 요 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주제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서 새롭게. 이름 골 때리죠. 네. 모아서 새롭게. 네.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실패한 기록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실패한 연구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네. 실패했던 과정도 누군가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래서 연구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그동안 없었겠냐? 없었다는 거야. 아, 진짜요? 네. 근데 해외 노벨상들의 경우들이 거의 다 이런 실패 기록들을 다 가지고 연구 기술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실패가 쌓여서 성공을 만든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하잖아.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실패 기록을 없애버리면 쌓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과 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건데, 네. 그래서 이걸 그동안의 모든 정보, 연구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게 바로 모아서 새롭게고요. 이거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참 노무현 대통령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부 혁신 실패 사례를 보고 읽고 있다.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퇴임 하신 뒤였거든요. 네. 하신 뒤였는데 당신이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대로 못했던 그 사례들을 따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야. 네. 그거를 진짜 읽고 대단하십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통찰이 있으십니다. 네. 아,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의 과학 연구는 네. 모아서 새롭게를 통해서 빅데이터화되고 실패의 기록마저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나노슬레라는 TF입니다. 나노슬레는 뭐냐면은 굉장히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부서나 학교나 연구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들이 모든 대들이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나눌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를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유해 나가면서 같이 서로 돌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산도 아끼고 실제로 그 연구 장비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혜택도 돌아가고 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그것도 것들이 지금까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와, 진짜 지난 특히나 9년 정권 동안은 뭐 한 걸까?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계도 적폐가 많고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확실히 정권 바꾸니까 좋은 게 많습니다. 네. 네. 자, 2부에서는 성장을 주제로 그 섹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과학과 성장이 중심인데요. 여기는 뭘 키울까? 아직도 왜? 내일은 여기서. 재밌죠, 이름 역시. 네. 네. 뭘 키울까는요. 그 우리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매년 있어요. 네. 올해의 먹거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게 뭐 산자부랑 연결이 되고 고용노동부랑 연결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난 9년간에 뭘 키울까는 각하가 해먹는 거랑 연관이 된 게 많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각하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해먹는 최순실 씨. 거와 그건 연결돼 예,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정권에서는 각하가 해먹는 그 전에는 거였고, 각하였죠.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니 뭐니 한 게 많았는데 솔직히 HQ에서 그걸 뭐 알아야지 해먹지. 그러니까 그냥 요즘 유행하는 개념들 다 갖다 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해먹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전 로봇 물고기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거를 전략적으로 9개로 줄여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네. 잘 정리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다시 투자하는 것. 무엇을 키울까 고민하는 TF가 되겠고요. 아직도 외는 이거는 뭐 웹 에이전시라든가 또 IT 노동자들 이러면 다 네. 공감할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국에서는 되게 선망받고 멋있는 직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3D 업종이죠. 과로사를 가장 많이 당하는 업종. 과로사 정말 많이 당하고요. 정말 훌륭한 기술자는 닭튀기로 다 나가 있습니다. 오래 못할 직업이에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발주자들이 너무나 갑으로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툭 하면은 파견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청에 재하청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조금 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네. 저녁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연구를 하는 아직도 외란 TF의 아주 좋네요. 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내일은 여기서 이 이게 팀은 너무 재밌어요. 네. 내일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근데 여기 테마가 뭐냐면은 일자리는 이동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네. 그렇다면은 빅데이터를 파악하고 또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연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개개인이 판단하고 나라에서 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라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직업은 무엇이 될지 연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과학 1부, 성장 2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네. 팀명이 네. 어떡할래, 모아서 새롭게, 나눠 쓸래, 뭘 키울까, 아직도 왜, 내일은 여기서 약간은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내일은 늦으리 네. 약간 딱 그 느낌이 그 신해철 씨의 음악을 들었던 그 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네. 이게 유영민 장관의 의지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신나고 재밌고 쉽게 바꿔야 네. 와닿고 자신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좀 더 정확한 미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유영민 장관이 워낙에 좀 약간 장난스러운 성격이기도 하고 성격이 좀 재밌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정부에서 만드는 그 TF팀의 이름이 이런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파격적이고 로고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엠블렘도 예쁘게 만들고 으쌰으쌰 일하는 분위기 만드는 네. 그런 TF였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3부 혁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혁신은 주로 조직 내 소통에 대한 겁니다. 뭐 대국민 보고할 만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니고요.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크게 주니어 보드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사이다라는 팀을 만들었대요. 주니어 보드가 이런 거래요. 주니어들이잖아요. 연차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우리 조직은 왜 이러지? 왜 맨날 저기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자기 짜장면 시키고. 응?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그래서 그 순수한 프레시맨들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관록 있는 선배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사이다 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팀이 어울려가면서 서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러려고 했대요. 속 시원해지자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할당을 시켰대요. 야, 각 팀에서 몇 명씩 차출해. 그래서 주니어 보드란 팀을 만들어. 이랬더니 이것도 유 장관이 딱 막았대요. 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그래. 그렇게 강제로 할당해서 하면 무슨 재미냐. 그래서 그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모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가지고서 만든 팀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좋네요. 이런 식으로 또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 혁신이 그 종이를 없애는 거였다고 그래요. 네. 종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고 가다 보면. 그래서 뉴비 씨도 마침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태블릿 한 장으로 막 몇만 장씩 드는 종이들을 다 없애고 프린터 토너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했다는 그게 첫 번째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합니다. 이 방송하면서 종이를 많이 쓰는 게 죄 짓는 나는- 것 같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요즘 패드 가지고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왜 종이를 억지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볼펜으로 네. 왜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종이가 너무 아까운 거야. 윗사람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근데 지금 내 그 기존 네. 방송국 가면 아주 다 종이를 수북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난 그거 전부 솔직히 진짜 자원 낭비라고 생각해. 종이와 수첩에 굉장히 집착했던 분이 계시죠. 네. 누구? 지금 네. 안양구치소에 계신 분, 서울구치소에 네, 네. 계신 분. 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윤갑표 소장님 어떠셨어요? 직접 이런 정부 부처 관련 행사 가보니까 굉장히 딱딱할 거다, 재미없을 거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이런 자리에 어떻게 하다가 앉아 있었으면은 5분도 안 듣고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내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 우리 인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네. 일단 들어는 봐야겠다. 들어는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표하시는 분들도 딱딱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소통하고 알기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주제 자체가 하나하나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들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버선발로 가서 좀 듣고 싶어요. 우리 네. 정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에 있으면 네. 공지를 해. 또 다 같이 가서 취재해 볼까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가서 들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질 것 같아. 네. 네, 맞습니다. 멍청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셜 미디어, SNS, 페이스북 다 하잖아요. 트위터 하는데 정부 부처 관련 계정은 저도 뭐 청와대 정도 이 정도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부 부처라든가 정부 부처 관련 TF팀 같은 경우 보면은 팔로우도 적고 네. 그게 좀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진짜 이것 좀 불쌍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뭔가를 올리는데 이거 RT 되는 것도 뭐 12, 뭐 45, 많아봐야 300. 그것도 이제 커피 기프티콘을 걸어야만 이게 네. 확산이 되는 거야.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끌려고 그 트윗지기들이 괜히 이상한 유행어 쓰고 괜히 이상한 말투 만들고 네.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 고양시의 고양 네, 그 뭐뭐 할 영향이야, 고양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경찰청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소통 의지라고 봐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좀 관심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니면은 절대 관심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꿀들 아니면. 우리 문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손과 발을 역할하는 게 바로 정부. 맞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얼굴 잘생겼잖아요, 대통령님.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손도 예뻐지시고 발도 예뻐지시고. 손도 좀 만져주고 우리가 발 마사지 좀 해주고. 아 예산안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네, 네. 막 이런 거 있어요 하면은 네. 또 맞아. 공부 막 진짜 해. 공부 중독자들이니까 좀 음.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극렬해. 극렬하게 공부를 열심히 극렬이네. 해야지. 그냥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정부 부처 그러면은 고루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트렌디한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이건 제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팩트. 그리고 지금 정부의 네. 최고 대빵이 누구냐?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트렌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식의 가장 최전방, 정보의 정보의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그 미래에 대한 기획 네. 업무를 많이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서 알아내는 사람들이지. 네, 아닐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유능한 리더 밑에 있으면 똑똑해질 사람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원래 유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능한 사람들이 멍청한 리더 밑에 있으면 멍청하게 되는 거고 한심한 리더 밑에 있으면 한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봤던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은 유능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계시고 또 그 밑에 유능한 장관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네. 네. 자,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홍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시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뭐 미력 하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갑비 소장님 또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는데 전환법 때문에. 전환법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공동구매하는 그 직구하는 카페에서 전환법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환법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건이 못 들어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환법이 뭐냐면 전기안전법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유래부터 살펴보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습기 문제로 발단이 돼서 발의가 됐던 법입니다. 네.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명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습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명분에 흔들려 간 건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심각합니까? 전기 안전에 대한 법이니까 당연히 그 KC 마크를 따야 되는데요. 네.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엉뚱한 부분까지 마크를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마크 적합성 확인 서류 발급 대상이 광범위해져 버린 거지. 네, 너무 밑도 끝도 없는데 뭐 유아용품이라든가 뭐 의류 제품까지 확대가 돼 버린 거예요. 의류 제품뿐만 아니라 스쿠터도 걸렸어요. 스쿠터요? 네. 스쿠터는 약간 전기틱하기 하니까 그건 약간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양말을 하나 그 KC 마크를 딴다고 쳐볼게요. 양말이요? 양말에 전기가 어디 흘러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색깔을 좀 바꿔요. 그럼 그것도 따야 돼요. 뭐? 색깔이 빨주노초 판단 보면 7개를 다 따야 됩니다. 근데 디자인이 약간 다르잖아요. 사이즈별, 깔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양말 하나 팔아서 몇백 원 남는데 그 KC 마크를 따기 위해서는 1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증 비용이. 예. 어떻게 되느냐? 장사 못 해요, 그냥. 아이씨, 진짜 근데 그 무슨 인증 마크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이제 전부 엉뚱한데 돈벌이 해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KC 마크를 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제품도 어차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증 마피아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그 말씀 해주시니까 예전에 지금은 수입 휴대폰을 마음대로 유심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 휴대폰을 갖고 오면 용산에 있는 그 전기안전원인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인증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블루투스 기능이 있잖아요. 네.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 그 인증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네. 휴대폰을 30만 원 주고 사와서 내가 개인으로 쓰려도 3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해킹을 해가지고 블루투스를 끄고 인증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 취지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지금 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포함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양말부터 해서 다 이제 지금 걸려 들어가 버리는데 좋아. 안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정말 그 각각 제품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그냥 해당하게 야 인증서 획득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냐면은 옛날 유럽 중세 그 도시국가 시절에 도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통행세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동네 깡패 새끼들 통행세 자릿세 걷고 그랬잖아. 네네. 그거 늘어나는 거라니까. 예, 이 맞습니다. 착취 당하는 거야, 착취. 그래서 지금 그 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 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개정안을 지금 내놓자고 아우, 하고 잘했네.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도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네. 다들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꿈쩍을 안 합니다. 중소기업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완전히 재앙 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져요. 대기업들은 이미 KC 마크를 다 따놨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심각하네. 자유한국당 반대할 이유가 있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반대해서 네. 중요한 거는 이 민심 위반이 정권으로 정권으로 이어지게. 예. 얼마든지 그쪽은 여론전을 펼 수 있고 그쪽에 유리한 언론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권의 민심 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무현 상황입니다. 대통령 당시에 그 여의도에서 소뚜껑 엎어놓고 시위하던 거 생각나네. 씨. 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시작했는데 저도 오늘 봤더니 이게 20만을 넘겼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여론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합하면 여기다 바른정당 일부가 합하면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좀 여론에 궁지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들 많이 가져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6월에 선거도 있는데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데미지를 주는 게 자유한국당의 내 속내 복심이라면 네. 우리 또 문구로 오소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움직여야겠죠. 야, 근데 이거 지금 어차피 지금 개정안이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에 통과가 지금 안 되면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저는 정치권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떠들고 다니고 여론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문구로 소리들이 그 여초 카페들 중심으로 맘카페 중심으로 열심히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씨. 진짜 일하는 거는 정말 우리 저기 문구로 소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극렬 문바들이 일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새끼들은 극렬 해놓고 뭐가 극렬인지 구체적인 거 이야기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진짜 미디어오늘 빡친 것 중에 뭐냐면은 네. 그거거든. 네. 뭐 마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격하고 극렬하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댓글로 뭐 비판한다 뭐 이게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댓글이 어떤 내용인지도 따져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소위 문골들이 댓글 방어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거냐면은 댓글을 통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댓글들이 무진장 달리고 악플 같은 거 달리고 그거 청소하느라고. 어떤 청소? 가서 그게 팩트로 반박하고 쓰레기 악플 같은 거에다가 비추천 때리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과격한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또 빡치지 마시고 건강. 우리가 언론 얘기 이야기 일부러 안 하고 정보부처와 전환법으로 저겼는데 왜 형 혼자 거길 찾아 들어가요? 아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연결돼 그러니까. 있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 얘기가 입 밖까지 나왔는데 참고 있었는데. 자, 뉴스 안 보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네. 좀 그나마 웃음을 주는 야당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서청원이 큰일 났습니다. 서청원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시사저널에서 서청원 굉장히 중요한 건을 하나 깠는데요. 네. 서청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미끼로 50억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호주 로또 사업 50억 원. 이 네. 내용은 저도 종종 페이스북 DM으로 받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로 보내는 내용이 항상 나오는 건데 이걸 의원이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시사저널이 이걸 깠는데요. 시사저널이 깠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청원이. 근데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시사저널은 이에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청원 의원이요.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2014년 이야기입니다. 서 의원 측근인 이수담 전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죠. 네. 이수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수담이야. 아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박 씨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담 의원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옆에 서청원 의원님 있으니까 응? 바꿔줄게. 그래서 전화를 딱 바꿔줬습니다. 서 의원이 딱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청원입니다.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박남훈입니다. 네. 이름은 가명인데 여기서 박남훈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청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돈 달라는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 아유, 의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좀 여유롭게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서청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저기 그 이수담 의원하고 식사 한번 하시게 모실게요. 아우, 뻔뻔해.
아유, 그래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씨가 완전히 홀딱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 박 씨랑 서청원 의원이 술자리를 가지고 사진까지 인증샷으로 빵 하고 남겼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파일로 남았습니다. 파일로 어떻게 하면 남았군요. 좋아? 어떻게 네. 좀... 아우 나는 진짜 서청원 편이었는데 어쩌다가 서청원이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아, 진짜 슬퍼하신 게 느껴져요. 아이고 난 네. 서청원 편인데. 아, 눈물 좀 닦으시고요. 네. 그래서 시사저널은 이 전화 통화 시점이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직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씨는 서 의원에게 여유롭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돈 많이 준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다른 녹취록도 있다면서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이제 슬슬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청원이 또 박 씨를 또 이렇게 괴롭힙니다. 한중일 지역 경제문화협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네. 1억을 달라. 너무 얘들 진짜 너무 쌈마이 영화 같지 않아? 네, 요구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조 아무개가 이 자리를 제안하면서 정치자금을 5천만 원을 2번씩 끊어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가 이제 박 씨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수담 의원님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어제 주셨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보고 덮어놓고 후원해? 아, 그거 너무도 하는 거죠. 아, 이게 서청원 대표한테도 보고가 되고 하니까 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몇 개를 해드리면 되겠어요? 몇 개를 해드리면 되냐? 얘들 진짜 너무 통속적이지 않습니까? 네. 조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얘기는요. 한중일 지역 경제문화협회라고 하시네요. 거기 회장이 부담스러우시면 부회장을 맡으시고 아니 회장이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서 대표한테 보고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일단 한 5천 정도 하시고 나중에 5천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끝까지 회장님 챙겨줄 테니까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사저널은 이 같은 녹취록과 함께 서 의원과 박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죠. 사진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왜 사진을 찍어? 떳떳하지도 못한 것들이. 그래서 서청원이 이제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참 우리 또 팝콘을 한가득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박남훈 씨 입장에서는 꽤 많이 쐈는데 그렇죠. 돌아온 게 없나 보죠. 돌아온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그 사업하는 분들이 기록 다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남기냐면 이걸 가지고 그 의원 측을 협박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면 이걸로 협조를 하면서 형량에 대해서 그렇죠. 디스카운트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디실 좀 할 수 있거든요. 에휴, 성완종 씨만 불쌍합니다. 네. 그러게. 박남훈 씨는 잘 아셨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네. 네. 극단적 선택 안 됩니다. 네, 서청원 의원이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서청원이 아니라 홍준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척당 굴기. 네. 자, 마지막 또 우리 미담 소식으로 마무리해야죠. 네, 미담 소식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아하. 이 아름다운 사연 주옥 같은 목소리로 우리 김남호님께서 읽어주시죠. 아침길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가슴이 더욱 시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웃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좋습니다. 제일 멋있는 거 왜 자기가 해? 씨 진짜. 거의 새치기 수준으로 진짜 내가 이거 기다렸었는데. 와 진짜. 마무리가 분위기 꽉 잡고 지금 리듬 타고 가고 있는데. 새치기 안 해. 진짜 이 문장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고. 나 진짜 기분 상한 거 알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가장 높게 모시는 겸손한 리더십. 네, 정말 감동적이고. 저 대통령님 좋습니다, 사진 진짜. 보면 그 일반 시민들과 어우러져 있을 때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 나와 있는데 또 앞에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지고 그 본인이 숙여져야만 다른 사람들 옆에서 자연스럽게 숙이잖아요. 그 본인이 무릎 꿇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꿇고. 뭘 하더라도 진심이 전해지는 정말 그런 대통령님입니다. 최고다. 네. 진짜. 이분 진짜 연임해야 돼. 법을 어떻게 바꿔서. 종신으로 갑시다. 정신 됐고요. 그냥 두 번만 하십시오. 두 번만 더. 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따뜻한 사연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구성이 요즘 뉴스 신세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우리 대통령님 말씀 좀 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간 신세계 구성이 처음에 소화기로 시작을 해서 정부 부처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전환법으로 갔다가 네. 서초원으로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연한장으로 가는데 이건 진짜 너무 남기남 감독님식 편집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내가 웬만하면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1시간 거리가 안 되는 거를 쓰리백 걸로 싹싹 긁어 모아서 그냥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너무 맥락이 없다 내가 봐도. 네. 정말 정치 신세계 답지 않다. 아니 내가 자리 비운 동안 네. 조금 편성이 개판이죠. 스토리 그 짜임새가 재밌기는 했었는데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 아 나 팟캐스트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나 그만하고 싶어. 대충 하는 것 같아. 아 웃기면 장땡이지. 좀 장땡이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형 없으니까 좋대. 본인이 욱해요. 자,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나아가는 정치 스피커, 시민의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뿌잉뿌잉. 이게 뭐야? 저기 진행해? 뿌잉뿌잉 하면 다야. 네, 뿌잉뿌잉 끝내버려 그냥. 진행해? 네, 진행의 김남훈,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인지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던 참에 마침 행사를 한다니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손발들, 아이디어들을 손발들. 그렇죠. 구현해내는 것은 결국 정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답답합니다.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고 사실 언론에서 청와대도 안 다뤄주는 판에 해외 순방에도 기사는 안 써주는 판에 얼마나 무관심 속에 묵묵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외되고. 네,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데 철저하게 묻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소개를 드리고자 그 첫 방을 열었습니다. 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가표 소장님 진짜 문끌하시네요. 사실 제가 야당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야당 전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무도 검증을 안 해. 이 비인기 종목을 다루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막 좀 팩트를 틀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와, 신선한 뉴스다. 너는 정과 야당의 전문가다. 전문 분야를 하나 더 늘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포부입니다, 이게. 네, 항상 그 니치를 찾아가시는 네, 그렇습니다. 윤가표 소장님이신데 청와대 얘기해봤자 트위터리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청와대는 잘 하는데 맞아.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치 혐오예요. 정치 과잉. 정치 과잉. 네. 자, 다시 백투더퓨처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 하는데 네. 그 10개 TF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일단 백투더퓨처라는 이름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사실 정권이 바뀌면요 TF는 늘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대충 지나면 대충.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기만 살짝 보고만 잘하고 이 시기만 살짝 넘기면 다 옛날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습을 탈피하고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이래요. 미래로 돌아가자. 과거로 백해서 네. 미래를 땡겨오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취지인데요. 이름 잘 지었죠? 네. 자, 그럼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날은 크게 세 개 세션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장 세션, 과학 세션, 두 번째가 성장 세션, 세 번째가 소통 세션입니다. 그래서 TF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네, 저는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저는 윤갑입니다. 네. 자, 소장님 지난주에 좀 특이한 곳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19일에 팟빵홀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취재차 겸사겸사 다녀온 건데 이름이 백투더퓨처 프로젝트 토크 콘서트. 백투더퓨처?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아닙니까?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영화 GV인가요? 뭔가요? 영화 GV에 간 것은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게 생각할 만한 행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정부 부처에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과기 정통부에서 업무 혁신 TF를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과기 정통부에서 업무 혁신 TF. 저 이제 갈게요. 네, 완전히 지루하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다는 재밌었어요? 거. 네.
업무 혁신 TF들이 네. 그동안 했던 성과들을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 취재를 직접 가신 동기가 뭡니까? 궁금한데요. 이 취재를 간 동기가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파토님을 이제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데 네. 파토님 아세요? 알죠. 과학하는 사람들. 네. 네. 과학하고 자빠졌네. 과학하고 앉았네. 이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동네 사람이랑 종종 육회 소주도 마셔요. 아 그래요? 네. 이분 굉장히 재밌죠. 과학의 대중화를 굉장히 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행하는 행사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갔냐면은 제가 그 사실 정치 신세계 왜 하냐 묻는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그게 다죠. 그거 아니면은 더 재밌는 일도 많을 텐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명분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님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신sek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소홀하다. 예. 정부. 제가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서도 그 정부 기관, 정부 부처들을 다 팔로잉을 하고 계속 지켜보는 편인데 의외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묻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정의하는 일들, 정부 네. 부처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되게 아무도 홍보를 안 해줘. 솔직히 언론들이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TF는 알프스라는 TF입니다. 이름 특이하죠. 네. 그래서 R&D를 조금 더 R&D 전문가들의 관점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죠? 네. 네. 그런 이야기인데 R&D를 하려면은 연구 개발을 하려면요. 사실 다 전문가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죄다 행정 업무가 훨씬 더 빡세다고 해요. 이런저런 보고서 만들고 문서 만들고 RFP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구 제안서 같은 거, 제안 요청서 같은 거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연구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겠다라는 TF라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어떡할래라는 TF가 있어요. 어떡할래. 이름 골 때리죠. 네. 이 나오는 이름들은 그 TF1들이 직접 만든 이름도 있고 또 유영민 장관이 직접 이름을 만든 네. 것도 있는데요. 유영민 장관이 야 이름부터 완전히 골 때리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떡할래는 어떤 걸 다루는 팀인가요?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중이온 가속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네. 왜 쫄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예. 쫄지 마. 이미 쫄았어. 얘기해 주세요. 네. 가속기가 네. 한마디로 입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에너지를 높여요. 네. 그리고 입자가 쪼개집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에너지의 성질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입자를 찾아서 기초 과학의 네. 발전을 이루고 실용적인 분야로 늘리는 확장에 뻗어나가는 그런 게 가속기예요. 네. 근데 중이온 가속기는 나도 설명 더 이상 못하겠는데 여기까지가 나도 한계인데 예, 중이온 가속기를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걱정과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스타일인데 네. 아이솔 형태의 중이온 가속기가 있고요. IF 형태의 중이온 네. 가속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짬뽕을 했어. 짬뽕을 한 형태의 고수 네, 의원님.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자, 아이솔과 IF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몰라. 아, 참. 그러니까 과학책들 좀 읽으라고. 네.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해 줄까? 아니 그 넘어갈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던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이온 가속기, 입자 가속기가 잘못.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대로 못했던 그 사례들을 따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야. 네. 그거를 진짜 읽고 대단하십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통찰이 있으십니다. 네. 아,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의 과학 연구는 네. 모아서 새롭게를 통해서 빅데이터화되고 실패의 기록마저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나노슬레라는 TF입니다. 나노슬레는 뭐냐면은 굉장히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부서나 학교나 연구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들이 모든 데들이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나눌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유해 나가면서 같이 서로 돌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산도 아끼고 실제로 그 연구 장비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혜택도 돌아가고 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그것도 것들이 지금까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와, 진짜 지난 특히나 9년 정권 동안은 뭐 한 걸까?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계도 적폐가 많고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확실히 정권 바꾸기 좋은 게 많습니다. 네. 네. 자,
2부에서는 성장을 주제로 그 섹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과학과 성장이 중심인데요. 여기는 뭘 키울까? 아직도 왜? 내일은 여기서. 재밌죠, 이름 역시. 네. 네. 뭘 키울까는요. 그 우리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매년 있어요. 네. 올해의 먹거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게 뭐 산자부랑 연결이 되고 고용노동부랑 연결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난 9년간에 뭘 키울까는 각하가 해먹는 거랑 연관이 된 게 많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각하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 해먹는 최순실 씨. 거와 그건 연결되어 예,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정권에서는 각하가 해먹는 그 전에는 거였고, 각하였죠.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니 뭐니 한 게 많았는데 솔직히 HQ에서 그걸 뭐 알아야지 해먹지. 그러니까 그냥 요즘 유행하는 개념들 다 갖다 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해먹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전 로봇 물고기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거를 전략적으로 9개로 줄여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네. 잘 정리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되면 네.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다큐 봤던 것도 중간에 기억나는데 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네.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진행되도록 격려하고 힘을 몰아주는 TF를 만들었던 게 바로 어떡할래. 중이온 가속기 어떡할래. 네. 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대박 성공을 거둬서 이게 외국에서도 되게 호응을 많이 보내줬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예산도 있는 처음에 계획한 예산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 오. 이게 포인트다. 노벨상. 네, 더 이상 아는 안 단어 알아봤어요. 왔다. 예, 그렇죠. 아는 단어 일단은 네. 정리를 하고 모아서 새롭게 나눠 쓸래? 요 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가 어려웠던 주제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서 새롭게. 이름 골 때리죠. 네. 모아서 새롭게. 네.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실패한 기록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실패한 연구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네. 실패했던 과정도 누군가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래서 연구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그동안 없었겠냐? 없었다는 거야. 아 진짜요? 네. 근데 해외 노벨상들의 경우들이 거의 다 이런 실패 기록들을 다 가지고 연구 기술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실패가 쌓여서 성공을 만든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하잖아.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실패 기록을 없애버리면 쌓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과 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건데, 네. 그래서 이걸 그동안의 모든 정보, 연구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게 바로 모아서 새롭게고요. 이거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참 노무현 대통령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부 혁신 실패 사례를 보고 읽고 있다.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퇴임 하신 뒤였거든요. 네. 하신 뒤였는데 당신이